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제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은 잘 몰라도 개그는 좀 아는 MC 이상준입니다. 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시간입니다. 저희가 뭐 1년 내내 막 이제 좀 취준생 여러분들은 다 그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선생님, 아주 조금은 여유를 가져도 좋을 때는 없을까요? 예, 1년 내내. 있습니다. 언제죠? 주말에. 아, 주말은 괜찮아요? 일주일을 계속해서 달릴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은 그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오후 반나절 정도는 자기에게 시간을 줘라. 물론 나머지 시간에는 정말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그 이후부터는 나에게 상을 주겠다. 그래서 뭐 영화를 보시든 뭐 치킨을 시켜 먹으시든 친구를 만나시든 그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느 정도 리프레시도 해야 또 다음 주 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시금을 전폐하고 계속해서 24시간을 취업 준비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일주일 내에 자기만의 시간을 좀 주면서 적절하게 컨디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 그쵸, 그쵸. 저는 5일 열심히 취준하고 예. 그 다음에 금, 토, 일은 좀 쉬어요. 아, 지금 선생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쵸. 아, 기존에. 왜 웃으시죠? 지금 아니, 스튜디오에서 다들 웃으시는데. 반나절 쉬라는 거고 금토일을 쉬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약간 여유를 가지라는 거지. 아예 그냥 놔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토일, 금요일 밤. 그러니까 6시 이후부터. 이후부터 그러니까 월요일 6시 아침까지 부터? 문 닫는 거잖아요. 아니, 일요일 저녁까지. 한 10시. 일요일 저녁이랑 월요일 아침이랑 뭐가 다른 거죠? 아, 다르죠. 아니 지금 일요일 밤이랑 월요일 아침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건 금요일 날 그 8시 이후부터 그날까지만이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정상적으로 일을 하라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또 아니 그러면 너무 리프레시가 안 되는데? 금요일 반나절만 놀면 어떻게 리프레시가 되죠? 그러면은 그냥 평생 노세요. 그럼 평생 노세요 그냥. 따뜻한 봄보다 치열한 공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오서진,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 졸업,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했어요. 나이는 27세, 저랑 동갑이네요. 지원기업은 세메스, 향후 지원기업은 반도체 장비 분야 CS 엔지니어 직무. 학점은 4.5점 만점 중에 3.68점, 축구 동아리 회장, 반도체 공정 실습, 교내 통신 및 사무장비 유지 보수, 트레일러 면허 취득. 고민은 힘들었던 일을 극복한 경험을 쓸 때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쓰고 싶은데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달라서 쓰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또 협업을 통한 목표 달성 경험을 쓸 때 의사소통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경험을 써도 괜찮을까요? 네, 지난 하반기 반도체 장비 기업 세메스에 지원했던 오서진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예, 강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전공을 살려서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에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CS 엔지니어는 이제 설비 쪽에 좀 더 특화해서 업무를 좀 수행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력상에서 보면은 그렇게 특이점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다만 우리 지원자가 이제 힘들었던 경험이나 협업했던 경험들, 직무 역량보다는 공통 역량이나 인재상에 좀 더 어려움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상대적인 부분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네, 저는 서진 친구의 고민부터 해결해보고 싶은데 서진 친구가 힘든 일을 극복한 경험을 쓸 때 육체적으로 힘든 걸 써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어떤가요, 쌤?
가능한데 가급적이면은 육체적인 거 플러스 어떤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어려워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면서까지 내가 극복을 했다. 그런 관점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가 물론 이제 CS 엔지니어가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체력적인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또 일부러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건장한 젊은이라면 사실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뭐 강조 안 해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너무 육체적인 것보다는 저는 기술적인 부분들하고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진 학생의 또 하나의 고민이 의사소통으로 목표 달성한 경험을 써도 되는지였는데 가능한 것이죠? 네. 의사소통으로 이제 협업 과정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했다 가능하고요. 협력을 하다 보면은 타인과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을 잘했다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달성했던 원동력 자체가 팀워크였기 때문에 그 팀워크에서 자발적인 기여와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희생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녹여서 행동으로 좀 같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취준생 통신원이죠. 우리 세미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가져왔습니까? 네, CMS 관련 소식인데요. 반도체는 역시 불황이 없나 봅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전자기기 구매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분기 매출이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는 영원한 건가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주식을 좀 샀었어야 되는데 예, 이런 예측을 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됩니다, 제가.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상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 가격 결정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은 공급이 과잉이 되면서 결국 이제 말 그대로 가격 경쟁력이 좀 낮아지는 약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반복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말 그대로 시장 내에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면은 또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가는 약간 전형적인 그런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향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산업의 그 근간이 되는 결국 반도체인 게 많다 버리니까 더욱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좀 전망이 밝은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핫하고 가장 많은 채용 인원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설비 기술직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채용 규모나 필요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일단은 근데 이 CMS 같은 경우에는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이제 고객사에다가 이제 말 그대로 납품을 하잖아요. 그럼 고객사별로 이 설비가 굉장히 커스터마이징이 돼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펙에 맞게 또 같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또 고객사의 어떤 요구 사항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고객사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제 어떤 고객 서비스 역량,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이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느냐, 약간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비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뭐 생산이나 품질, 뭐 다양한 직무들과 사실은 굉장히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들 이제 그 아까 이제 팀워크에서 소통 역량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던 게 결국 이 설비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역량들 같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 세메스가 삼성 계열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중복 지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진행할 때도 있지만 자회사 채용을 별도로 진행할 때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로지텍이라든지, 네네. 뭐 아니면 SDS 뭐 멀티 캠퍼스라든지, 뭐 약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채용 시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은 또 공채를 같이 진행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고 내의 기준을 좀 참고하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취준생 통신 확인해 봤고요.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뽑은 문제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3번입니다. 예. 학업 이외의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과 그것이 왜 가장 의미가 있었던 활동인지 이유에 대해 기술하시오입니다.
우리 강 선생님이 첨삭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 대학 3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가지를 썼네요. 어떤 협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낸 적이 있다라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이 이제 축구 동아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서로 학과와 다르다는 불편한 문제인 것을 파악했다라고 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이 소재는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런 동아리 활동에서 본인이 이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근데 주어가 본인이 회장 플러스 운영진 및 회원들과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팀이 협업이 좋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협업을 더 잘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주어가 개인이 돼야 되는데 주어가 약간 복수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주변 팀원들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함께 했습니다라고 해버리니까 대체 우리 지원자가 협업을 어떻게 이끌어냈다라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지 않아서 뭐 협업이 중요하다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 지원자가 대체 어떻게 이 협업을 달성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하다 보니까 이후에도 어떤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강조됐었어야 되는데 약간 너무 그냥 뼈대만 나와 있고 살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모든 평가는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니까요. 예,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네, 다스 공식 첫 번째 평가 의도 파악하기입니다. 세미 씨가 이제 3번 문항의 평가 의도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지원자의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는 협업을 키워드로 쓴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가치관도 평가가 가능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가치관뿐만 아니라 폭이 굉장히 넓은 이제 질문이기 때문에 역량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항목 역량 강조할 수 있는 칸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는 가치관 중심으로 강조하는 건 적절해 보입니다. 네, 평가 의도를 파악했다면은 다음은 이제 소제목인데요. 이번엔 소제목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가능해요. 두 가지씩 문단을 먼저 쓰신 다음에 전반적으로 본인이 어떤 걸 강조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소제목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재에 대한 내용 요약이나 성과에 대한 요약이나 노하우에 대한 요약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가능한데 문제는 협업을 통한 목표 달성. 이거 너무 범용적이지 않나요? 협업을 통한 목표 달성. 당연히 협업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있으나 마나한 내용이다 버리니까 사실은 소제목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두 분이 한번 또 써보셔야 될 것 같은데 힌트를 드리자면은 본인만의 협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성과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아래 내용에서 좀 요약하는 그런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아, 했어요? 먼저 먼저 하실래요?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뭐지 뭐 에이스가 되셨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취준생이 아니에요. 저는 거의 이제 인사 담당자입니다. 예. 진짜로요. 한번 들으면 깜짝 놀랐거든요. 자, 정답 갑니다. 운영진을 수집해 원인을 분석하여 목표를 이루어 갔습니다. 예, 그 다음요. 예. 다음 오답 가겠습니다. 네. 왜 오답이에요? 정답이 나왔으니까 오답 가야지. 저랑 똑같이 썼으면 정답이라고 해줄게요. 회원 수를 2배로 성장시킨 협업. 일단은 예.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저 궁금합니다. 일단은 둘 다 뭐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근데 지금 상준 씨가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운영진과 원인 분석을 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원인 분석이 노하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원자가 이 내용에서 지금 원인 분석을 잘해가지고 했습니다 해서 그걸 요약했기 때문에 만약 이 지원자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쓸 거라고 한다면 혐오를 통한 목표 달성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상준 씨가 얘기한 게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근데 원인 분석이 협업의 노하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냥 팀원들의 동기부여를 통한 협업으로 뭐 이 행사 참여율 80% 달성,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협업을 어떻게 이끌어냈느냐가 노하우인데 지금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여기서 얘기한 원인 분석은 지금 왜 회원수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지 네. 협업을 어떻게 이끌어냈다의 노하우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앞에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게 제가 이제 스스로 해냈다라는 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운영진은 소집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만들어냈다 예.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운영진을 소집해서 어떻게 운영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걸 팔까? 운영진의 그러한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냈을까? 네.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썼다면 아주 좋았지. 근데 아까 세미 씨가 얘기한 거는 이 소제목을 그냥 재탕한 것밖에 안 됐어. 네. 저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99점. 세미 씨는 2점. 2점 너무 2점. 30점. 죄송합니다. 근데 점수가 그렇게 나왔어. 예. 정답은 아니죠.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도 저희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건 맞나요? 그럼요. 아니면 나아지고 있어요. 저 혼자만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예. 두 분 다 나아지고 있어요. 다행이다. 아주 느린 속도로. 제가 좀 그런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월등해지고 싶은데 약간 아쉽습니다. 예. 다음에는 제가 더 월등할 거예요. 예. 긴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강쌤이 이공계는 직무 관련 경험을 쌓기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예. 서진 학생은 반도체 공정 실습이나 통신 장비 수리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좀 더 보완해야 하는지 어떤 걸 더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직무 관련 경험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공정 실습이나 뭐 이런 경험들을 쌓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식적인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도체 어떤 8대 공정 중에서도 본인이 관심 있는 장비가 특히 어떤 공정에 많이 쓰이는지 이제 그런 특징들을 좀 이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우리 지원자가 만약에 이제 외국계 장비 회사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역량도 같이 키워주시는 게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 NCS 코드로 반도체의 어떠한 그런 교과목에 대한 이수 과정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강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학 인증을 좀 받을 수 있는 이 교과목을 또 이수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관련된 역량들을 키워가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서진 친구의 자소서 중에서 직무 관련 역량을 증명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 우리가 봤던 3번 항목에서는 직무 관련된 역량을 강조할 필요가 없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직무 관련된 역량을 좀 강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원자가 4번 항목에 보면은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지원한 직무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작성하고 본인이 그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작성해라. 이렇게 해서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항목이 별도로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지원자가 의사소통 능력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공정 및 장비 이해도 뭐 약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반도체 공정 및 장비 이해도에 대한 부분은 좋아요. 좋고. 근데 의사소통 능력은 제가 봤을 때 메인 분야는 아니에요. 왜냐면 의사소통 공통 역량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도체 공정 및 장비 이해도,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도체 외에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근데 아마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각각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다고 얘기하기 되게 조심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산업에 대한 공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각인시켜라인데요. 예, 서진 학생의 자소서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이 됐을까요? 뭐 다른 항목들은
방법들 보더라도 소제목을 또 여러 개로 좀 나누어서 강조하는 편인 것 같고요. 이공계 학생 특징답게 막 문장을 이렇게 어렵게 쓰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런 가독성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각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시 쓰는 자소서 다스 3법칙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자소서를 다시 써봐야겠죠. 강 선생님이 뽑은 광탈의 원흉 서진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예. 우선 운영진과 함께 5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비율이 적은 이유를 조사하였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저와 세미 씨가 다시 써봐야 될 텐데요. 예. 세미 씨 뭐 어떻게 고쳐 써야 될지 네. 다시 써봐야 될지. 네. 예. 1분 남았습니다. 네네. 저는 근데 예, 딱 보자마자 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다시 써야 될지. 상준 씨가 아까 전에 소제목 얘기했던 그 단어들을 예. 조금 촬영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미 씨는 이제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를 선생님으로 보기 시작한 거네요. 예? 아니 그 아니, 나 일단 다시 써보죠. 네. 예. 되셨나요? 맞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저는 이제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데 그럼 제가 먼저. 또 네. 정답을 쓴 것 같습니다. 약간 딱딱하긴 한데 말이 조금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서 그러는데 딱딱하긴 한데 그래요? 정답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샘 씨 오답을 먼저 얘기하실래요? 정답을 얘기할까요? 오답 먼저 예, 얘기하는 게 오답 먼저 들어보죠. 예. 오답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운영진을 소집해 5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에 가입하는 신입생 비율이 적은 이유를 설문조사했습니다. 30점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나갑니다. 예. 우선 제가 앞장서서 운영진과 함께 5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의 비율이 적은 이유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내 신입생 비율을 늘렸습니다. 일단은 두 분 다 노력은 잘 하셨고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둘 다 오답입니다. 예, 예. 아니 틀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그냥 지금 읽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아, 그래요? 아, 난 좀 많이 아까 달라서 제가 그랬는데.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는 네. 어떻게 운영진의 협력을 이끌어냈느냐를 계속 강조했었잖아요. 어떻게 운영진? 5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비율이 적은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 등을 통해서 운영진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 자꾸 주어가 같이 했습니다가 아니라 본인이 그 친구들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냈느냐 그걸 좀 강조했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제시가 안 된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알았는데 제가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문제죠. 그죠? 이게 머릿속에는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너무 교과서적이라 그렇지 조금 자연스럽지 않지만 정답이라고 했던 이유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표현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이게. 맞아요. 아,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아, 죄송합니다. 몰랐던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아쉽다. 저는 알았는데 이제 아니 표현하기가 그러면 힘들었는데 예. 네 그러면 운영진의 협력을 그 보통 어떻게 좀 이끌어냈다고 해야지 좋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운영진이 부담스럽지 않게 미리 어떠한 자료 등을 준비해서 좀 더 쉽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들여서 배려하고 희생하면서 노력을 했다. 예를 들어 제가 세미 씨한테 우리가 오늘 촬영을 하잖아요. 네네네. 세미 씨 우리 촬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네. 일어서 가지고 춤을 추면서 합시다. 라고 했어. 근데 세미 씨가 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춤을 추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제가 일부러 그럼 세미 씨가 춤을 좀 출 수 있도록 뭔가 좀 미리 준비해 와가지고 좀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해야 참여하는 거지. 그냥 가가지고 무조건 우리 조직에 이게 필요하니까 같이 하자라고 하면 그래 열심히 할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이끌려면은 어느 정도 배려도 좀 해주고 도움도 줘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약간 뭐 그런 부분들. 얘도 뭐 리더십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학창 시절 좀 리더십이 없는 친구들 이런 경험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좀 리더십 있게 조금 뭐 이렇게 조금 먼저 이제 협력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걸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좀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춤을 추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상 춤추자 이렇게 하기 좀 그러니까 어떤 춤을 춰야 될지 영상을 제가 좀 공부해서 몇 개 빼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 하라고. 네네.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뭘 한 게 되는군요. 그쵸. 그죠?
그냥 우리 춤추면서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 그쵸. 그냥 춤추면 좀 그러니까 난감하지? 그러니까 이런 춤을 추기 위해서 내가 이거 영상 봤어. 이거 봐봐. 이거 이렇게 안무를 짜왔어. 자 그치.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치. 자 내가 아주 강의실에 좋아요. 빌려놨으니까 우리가 거기 강의실에서 1시간만 딱 연습을 해봅시다.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이게 구체적인 맞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 표현을 못했어요. 진짜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알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좀 있는 척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알긴 예. 했어요. 네. 저 진짜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이게 표현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예. 취준생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세메스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오소진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이공계 학생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을 쌓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이라도 좀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식적인 부분을 충족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공계 전공도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지원 직무의 어떤 전문성이 정말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 참 부담이 됩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내 수준이 전문가까지는 안 된다. 너무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열정이 있다는 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경로 등을 통해서 산업과 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체력들을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노력하신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기억하면 정말 좋겠다.